평생 사람들 사이에서 상처받고 혼자일 때 오히려 더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태어난 띠에 그 이유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드릴 세 가지 띠, 혹시 내 이야기 아닌가 싶으실 겁니다. 사주와 띠 이야기를 미신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주변을 둘러보면 딱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혼자 있을 때 운이 열리는 띠들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띠를 가진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마음이 넓고 정이 깊죠. 그런데 그 깊은 마음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더 많이 받습니다. 사람에게 기댈수록 운이 닫히고 혼자 묵묵히 걸어갈 때 하늘이 길을 열어주는 구조를 타고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먼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혼자 있어야 팔자가 핀다는 말이 외롭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핵심은 의존하지 않는 것, 휘둘리지 않는 것, 내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시면 오늘 이야기가 훨씬 더 깊이 와닿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띠입니다. 말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활기차고 자유롭고 어디든 달려가는 이미지죠. 맞습니다. 말띠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교적이고 유머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이끄는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띠가 가진 가장 큰 딜레마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말은 본질적으로 광야를 달리는 동물입니다. 드넓은 들판에서 바람을 가르며 달릴 때 가장 빛나죠. 그런데 울타리 안에 가두면 어떻게 될까요? 병이 납니다. 말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즐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에 묶이는 순간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말띠는 의리가 강합니다. 한번 마음을 준 사람에게는 모든 걸 줘버리는 성향이 있죠. 그게 문제입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남에게 다 쏟아붓고 정작 자신이 달려야 할 길은 기운이 빠진 채로 걷게 되거든요. 말띠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필요 이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에게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시간도, 돈도, 체력도 다 빠져나가죠. 그리고 결정적인 기회가 왔을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말띠의 특성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하게 달릴 때 가장 멀리 간다는 표현이죠. 말띠의 운은 혼자 집중할 때 폭발적으로 열립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말띠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이 모임에 나가 관계를 쌓을 때 이들은 혼자 공부하거나 혼자 사업을 구상하거나 혼자 길을 걷습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독한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전혀 다른 수준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말띠에게 인간관계는 소비재가 되기 쉽습니다. 에너지를 채워주는 관계보다 빼앗아가는 관계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말띠는 인간관계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많이 사귀는 것보다 깊이 있는 소수와 교류하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이게 핵심인데요. 말띠에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충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말띠는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람들 틈에서는 그 소리가 묻혀버리거든요. 그 내면의 소리가 말띠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나침반입니다. 혼자일 때 떠오른 아이디어, 혼자 결정한 선택들이 나중에 인생의 분기점이 되는 경우가 말띠에게는 유독 많습니다. 말띠분들 중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결정한 것들은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결정한 것들은 결국 잘 풀리는 경험 말이죠.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말띠의 기운이 그렇게 작동하거든요. 두 번째 띠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양띠입니다. 양띠는 참 좋은 사람들입니다. 온화하고 배려심이 깊고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데 익숙하죠.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양띠의 가장 큰 약점이 됩니다. 양은 무리동물입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는 본능이 있죠. 양띠 사람들도 비슷한 성향을 타고납니다. 혼자 있는 게 두렵고 누군가와 함께해야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좋지 않은 관계도 끊지 못하고 계속 유지합니다. 양띠의 운명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끌어올려주는 운입니다. 양띠 곁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잘 됩니다. 양띠가 도와줘서이기도 하고 양띠의 따뜻한 기운이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양띠 자신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에너지를 남에게 다 써버리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양띠가 주변을 덜 챙기고 자신에게 집중할 때 오히려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꿈과 목표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양띠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양띠는 혼자 있을 때 창의성이 폭발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혼자 작업할 때, 혼자 여행할 때, 혼자 책을 읽을 때 영감이 쏟아지는 구조를 타고났거든요. 그래서 예술, 글쓰기, 음악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양띠가 많습니다. 이 분야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독이 필수라는 거죠. 양띠가 관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입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미안하다고 합니다. 상대가 불편할까봐 미안하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서 미안하고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미안합니다. 이 미안함이 양띠를 관계의 포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양띠의 행운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나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상황, 누군가의 요구에 맞춰야 하는 압박이 없는 상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양띠의 운이 비로소 열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그 조건이 가장 잘 충족되는 상황이 바로 혼자 있을 때죠. 양띠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즐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지 않아도, 누군가를 도와주지 않아도 그 시간이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독한 시간이 양띠의 팔자를 여는 열쇠입니다. 세 번째 띠는 더 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호랑이 띠입니다. 호랑이는 단독 행동을 하는 동물입니다. 무리를 짓지 않고 혼자 사냥하고 혼자 영역을 지키죠. 자연에서 호랑이는 무리 속에 있을 때 오히려 능력이 반감됩니다. 혼자일 때 가장 강하거든요. 호랑이띠 사람들의 성격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독립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혼자 서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는 걸 싫어하고 누군가에게 짐이 되는 걸 굉장히 괴로워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독립적인 호랑이띠가 잘못된 관계에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호랑이띠는 정의감이 강합니다. 억울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약자를 보면 도와주고 싶고 불합리한 상황을 보면 바로잡으려 합니다. 이 성향 때문에 정작 필요하지 않은 싸움에 뛰어들고 내일이 아닌 것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호랑이띠가 가장 경계해야 할 관계 유형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힘을 필요로 하지만 호랑이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 있을 때는 곁에 있다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라지는 사람들이죠. 호랑이띠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유독 많이 모여듭니다. 호랑이의 강한 기운을 이용하려는 기운들이 끌려오거든요. 이게 핵심인데요. 호랑이는 무리 속에서 자신의 날카로운 발톱을 잇습니다. 사주에서 호랑이띠의 운을 논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남에 있을 때 왕이고 우리 안에 들어가면 고양이가 된다는 말이죠. 호랑이띠는 자신만의 영역이 있을 때 그 영역 안에서 자기 방식으로 움직일 때 진짜 능력이 발휘됩니다. 집단 속에서 규칙에 맞춰 움직여야 할 때, 상하관계 속에서 윗사람의 눈치를 봐야 할 때 호랑이띠의 운은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직장생활보다 사업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호랑이띠는 혼자 결정할 때 직관이 탁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들을수록, 여러 사람과 합의를 거칠수록 오히려 판단력이 흐려지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호랑이띠가 혼자 조용히 생각하고 내린 결정들이 나중에 보면 훨씬 정확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도 그걸 경험으로 알고 있지만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서 혼자의 판단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호랑이띠에게 고독한 시간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에너지 소모가 극심한 띠입니다.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여도 속으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소진되거든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생존에 가까운 회복 시간입니다. 이 회복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 호랑이띠와 그렇지 못한 호랑이띠의 차이는 5년, 10년이 지나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방향을 점검하고 내면을 정돈한 호랑이띠는 정확히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끊임없이 사람들 속에서 에너지를 소진한 호랑이띠는 나이가 들수록 무기력해지고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띠의 공통점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말띠, 양띠, 호랑이띠. 이 세 띠는 모두 관계에서 에너지 소모가 큰 구조를 타고났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모두 혼자만의 시간에서 가장 큰 힘을 얻는 띠이기도 합니다. 이 띠들이 팔자를 피려면 공통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절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내 에너지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거든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도 나를 소모시키는 요청에는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이 비생산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 띠에게 고독한 시간은 사실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직관이 살아나고 다음 행보가 명확해지거든요. 셋째, 관계의 질을 높이십시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짜 내 편이 되어주는 소수와 깊게 교류하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이 세 띠에게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슬픈 팔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야기의 끝은 슬프지 않습니다. 혼자일 때 팔자가 핀다는 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 설 수 있는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남에게 기대지 않아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빛날 수 있는 구조를 타고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인한 팔자 아닐까요? 오늘 말씀드린 세 띠에 해당하신다면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더 소중하게 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 고독함이 당신의 운을 여는 열쇠일 수 있으니까요.